오늘은 시장보다도 이제 최근에 인적 분할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같이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 포스코 지주사 전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다는 선언 이후에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인적 분할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알파벳이랑 이제 그 자회사인 구글을 좀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물적 분할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분할을 한다면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각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전에 현재 그 포스코가 분할 이슈를 꺼낸 배경은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포스코 실적 테이블인데요. 이제 당장 이번 3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이제 매출은 20조 원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무려 3조 원입니다. 흔히 이제 기계적으로 살펴본다는 P 레이쇼를 보면은 이제 올해 예상치가 한 3.73배 정도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평균 P 레이쇼가 이제 10배, 11배라는 걸 좀 감안하면 이제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제 PB 레이쇼도 0.43, 그러니까 한 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 사실 뭐 거의 망해가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망해가는 회사치고 한 분기에 이제 3조 원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없죠. 이제 물론 섹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현대차의 이제 재무 테이블인데요. 이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6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한 자릿수죠.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상장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추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뭐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2분기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82억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이제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 카카오페이는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보면 포스코보다 높은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포스코는 이제 카카오페이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순위에 있는데, 물론 이제 업종이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 3조 원을 남기는 회사가 마이너스 82억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일단 이제 포스코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바로가 이해가 되실 텐데, 바로 이제 포스코 이꼴 이제 철강 회사로 약간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는 거는 포스코의 이제 계열사 소유 지분도라는 건데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현재 포스코는 물론 이제 철강 사업이 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재정비 부분에서 이제 수주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포스코 건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양극재 부분에서 약간 쌍벽을 이루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공장 쪽에 이 ICT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저러한 기업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현재 포스코라는 기업의 주가는 이제 온전히 철강 산업 논리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가운데서 이 철강 기업들, 뭐 강판이라든지 인터내셔널, 엠텍 같은 이 철강 업종 기업들만 좀 반란해서 평가를 따로 해보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커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의 사업도 합치면은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포스코는 물적 분할을 할까요?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할까요? 일단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공시가 나면 일단 악재라고 놓고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이런 제목에서처럼 이제 LG화학의 사례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작년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하기로 확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코스피 입성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이 뭐 악재라기보다도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이 되면 기존의 LG화학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가치라는 게 이제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최근에 LG화학이라는 기업을 매수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산 거지 이제 화학 사업을 보고 산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만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이제 LG화학은 이제 본업인 화학 사업으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켜서 이제 본업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땡긴 자금으로 이제 공장 증설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이제 기존의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재상장하는 건 이제 사실 그리 썩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적 분할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포스코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포스코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재 한국의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주회사는 이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30%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이제 명문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이제 인적 분할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 포스코의 지분 30%를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자사주, 그러니까 지분율이 1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나머지 27% 정도를 추가로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조 원이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식도 받고 또 이제 포스코 주식도 받아서 좋겠지만은 이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지출하는 돈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돈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의 현금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재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주주 가치 회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뭐 포스코 둘 다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만 이제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인 물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이제 아까 살펴본 LG화학 밑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홀딩스 밑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포스코도 물적 분할을 하면 또 따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포스코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별도로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한편으로 이 말은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되 재상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라는 이제 기업 안에 분할된 포스코라는 회사의 가치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적 분할된 이 포스코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급하게 뭐 재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증설되는 이제 배터리 공장들처럼 당장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이제 증설을 해놓은 공장들이 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공모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돈이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근에 기사로 나왔지만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지주회사가 이제 주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포스코가 굳이 급하게 이제 상장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포스코는 추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는 이미 2차 전지랑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했는데 물론 이제 2차 전지랑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뭐 지속이 되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후에 어떤 걸 뭐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까에 대한 투자는 딱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만간 포스코는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을 하지 않는 선에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나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해당 이슈를 보고 진입 시점을 좀 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나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쩌면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이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